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 미래 에너지의 심장 박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이죠. 맞아요. 요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정말 대세인데 사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 네, 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바람이 뚝 그치면 전력 생산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요. 이 변덕스러운 에너지를 어떻게 길들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아주 스마트한 대답을 오늘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러 신문 기사도 있고요. 또 아주 구체적인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계획서란 발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한데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시스템 개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 연구 계획서까지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게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연구 개발의 가장 뜨거운 현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자료들을 통해 한국의 전력망을 더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네, 특히 양수 발전이라는 어찌 보면 좀 오래된 기술이 어떻게 인공지능 AI랑 만나서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양수 발전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개념이 확실히 잡혔는데 거대한 물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더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 보통 밤에 그렇죠? 네, 아래쪽 댐의 물을 펌프로 위쪽 댐으로 끌어올려둬요. 일종의 충전인 셈이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 시간에 그 물을 아래로 쫙 떨어뜨리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 아주 간단하죠.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술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이유가 바로 경제성 때문이거든요. 아, 비용이 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측을 보면 2050년이 되어도 이 양수 발전의 균등화 저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균등화 저장 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다 따져본 건데 이게 킬로와트 시당 133.6원 수준이에요. 와, 133원이요? 요즘 많이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156원, 또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수소는 247.6원까지 예상되니까 와, 압도적으로 저렴하네요,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가장 저렴한 대용량 저장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이미 국내에 4.7기가와트 규모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1.8기가와트를 더 짓고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양수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24시간 꾸준하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파트너로 설계됐잖아요. 맞아요. 아주 예측 가능한 파트너였죠. 밤에 남는 전기를 느긋하게 저장했다가 낮에 쓰는 아주 단순한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태양광 풍력처럼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재생에너지랑 짝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묵직한 역도 선수를 갑자기 체조 경기에 내보낸 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구 계획서 요약문에도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할 때마다 그걸 맞추려고 양수 발전소 터빈을 하루에도 5번에서 10번씩 껐다 켰다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이요? 와, 네, 이런 잦은 기동과 정지는 거대한 기계 설비에 엄청난 피로를 누적시키고 결국 고장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죠. 아,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군요. 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시스템, 하이브리드 PSH라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기존 양수 발전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설비, 흔히 BSS라고 부르는 걸 결합하는 아이디어. 와, 이건 그냥 댐에다 배터리 하나 붙여놓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아주 정교한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BSS, 즉 배터리는 응답 속도가 밀리초, MSC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거의 즉각 반응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양수 발전은 덩치가 큰 만큼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짧고 급격한 출력 변화는 배터리가 배터리가 순발력 있게 탁탁 막아내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크고 긴 전력 조장은 묵직한 양수 발전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약간 복싱에 비유하자면요. 네네. 상대의 잽 같은 잠펀치는 배터리가 날렵하게 피하고 받아치고, 그렇죠. 순발력 있게. 그리고 묵직한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은 이 양수 발전이라는 헤비급 챔피언이 받아주는 그런 팀플레이군요. 치명도 늘리고 효율도 높이겠다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한데요. 네,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시스템 효과 분석을 위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이라는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름이 기네요. 좀 길죠. 2025년부터 2년간 경상국립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한국전기연구원, 캐리,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같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나눠서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크게 4개의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마치 어벤져스 팀처럼 각자 맡은 임무가 뚜렷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이 시스템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두뇌를 만드는 팀입니다. 두뇌요? 네, AI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 HMS를 개발하는 거죠. 언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언제 양수 발전을 가동할지 이 모든 협력 플레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 전체를 지휘하는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이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선청 양수발전소의 운용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와, 실제 데이터로요? 그렇죠. 탁상 공론이 아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두뇌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두뇌가 생겼으면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 기계를 정교하게 움직일 신경계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팀의 역할이 바로 그거 같은데 여기서부터 AI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포항공대 팀의 발표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강화학습이라는 AI 기술을 쓴다고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강화학습은 쉽게 말해서 AI에게 목표를 주고 수많은 시도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요? 네, 마치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조종해서 수없이 죽어가며 보스를 깨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과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서 발전기 제어값을 수동으로 조절했는데 이 팀은 AI가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은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제어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엔지니어의 최선을 넘어서는 기계의 완벽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가의 핵심 전력시설 제어를 AI에게 맡긴다? 만약 AI가 뭔가 잘못 학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면 전력망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팀이 있는 겁니다. 아, 안전장치가 있군요. 네, 이 팀은 일종의 가상현실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죠. PSACD EMTDC라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쓰이는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걸로 뭐라는 건가요? 이걸로 실제 전력망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시스템을 연결해서 온갖 극한 상황을 테스트하는 거죠. 극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갑자기 전력 수요가 폭증하거나 근처 대형 발전소가 멈춰서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만 번씩 돌려보면서 AI 제어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AI 파일럿을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최고 수준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팀은 뭘 하나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직접 맡았던데요? 마지막 팀은 감사관 또는 평가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 모든 기술 개발이 그래서 결국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내는 역할을 하죠. 아, 성적표를 만드는 팀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접근법이 쓰입니다. 태양광 발전처럼 불확실성이 큰 에너지원을 분석할 때 기존처럼 단순히 가동 아니면 고장 두 가지 상태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죠? 출력 70%, 출력 30% 등 여러 중간 상태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다중 상태 모델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더 현실에 가깝게 분석한다는 거죠. 훨씬 정교하네요. 그렇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도,
즉 정전 확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전기 생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 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와, 결국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성적표를 제시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두뇌, 신경계, 가상훈련장, 그리고 성적표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모든 기술 개발의 배경에 아주 강렬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단어죠? 바로 국산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있습니다. 이 심장이요? 네, 자료에 한수원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는데 이게 되게 뼈아픈 자기 반성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1980년대에 국산화를 추진하지 않아서 2000년대 초반에 실패했다. 바로 이 지적이거든요. 아, 과거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군요. 네, 과거의 기술 자립의 기회를 놓쳤던 것에 대한 회한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팀장 역시 선배들이 원전 주기기를 국산화했듯 우리도 양수 발전을 국산화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왜 이렇게까지 국산화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냥 좋은 기술이 있으면 사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신기술이 가변속 방식 양수 발전인데요. 이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해서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를 제어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군요. 네. 그런데 현재 이 기술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거대한 이익을 전부 외국 기업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전력망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는 셈이네요. 그렇죠. 일정의 기술 종속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한 거죠. 아, 이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건 전쟁이군요. 맞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해외로 뻗어나갈 기회도 생기겠어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법무법인 관계자의 코멘트도 있었죠. 기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처럼 수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출의 기회가 있다고요. 와, 수출까지요? 네. 우리가 개발한 이 AI 기반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국형 양수 발전이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양수 발전이라는 기술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저 물을 퍼올렸다 내려보내는 거대한 토목 시설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AI라는 최첨단 두뇌를 장착하고 배터리와 정교하게 협력하면서 그렇죠. 국가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간헐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기 위해 기술 최전선에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양수 발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훨씬 더 큰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오늘 살펴본 이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우리가 미래에 쓰게 될 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똑똑하게 관리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전력망 같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에 AI가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술적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통제력과 AI의 자율성 사이에서 그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